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하고 마감했죠. 사실 장 초반 나스닥이 거의 1%대까지 올라갔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은 이번 주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MC 회의 첫날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그 작년 10월 달부터 저점 대비로 20% 정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죠. 과거에 보면 저점 대비로 20%로 오르면 강세장 진입 뭐 이런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1940년 이후로 최장 약세장이 마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더라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고점에서 더 가는 거 그 싸움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우나 나스닥은 과거의 저점 대비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란 상태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비교해서 봐야 될지는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FMC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건너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시장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9%가 나왔었죠. 그리고 근원 CPI가 5.5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5월에 4.1, 근원이 5.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와 다른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면 뭐 기습 금리 인상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의주시해서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캐나다하고 호주가 동결을 계속 진행하다가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 미국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노동시장이 완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노동시장은 완전 고행 가까웠어요. 그 실업률이 뭐 3.4였는데 이제 이번에 3.7로 올라왔고요. 민간 고용도 상당히 뭐 늘어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노동시장을 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노동이 굉장히 강하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된다 생각해서 금리 동결 뭐 이런 거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약간 반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76%, 사실 지난달만 해도 90%대였죠. 90%였다가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 76%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화수 13, 14 FMC 회의 있고요. 우리나라는 목요일날 항상 보죠. 목요일날 시장 방향성 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뭐 굉장히 고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가요? 테슬라가 요즘 연속으로 상승을 하죠.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뭐 10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주 금요일날도 4.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 기술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나스닥은 0.16% 상승, 다우는 0.13% 상승의 모습인데요. 사실 일봉으로 좀 보시면 다우는 어저께 금요일날 하락도 했었어요. 0.14% 하락했다가 0.4% 상승했다가 강보합으로 좀 마감하면서 요 수평관의 모습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랜 기간 수평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사실 이제 피레침 형식의 캔들로 좀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봉, 여기서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 됐는데요. 이 윗봉이 윗꼬리가 생겼어요. 윗꼬리가 지난번 윗꼬리 위치에서 윗꼬리가 또 생겼죠. 물론 5일선 위에 캔들 갖다 놓은 것은 뭐 이평선 보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윗꼬리가 지금 똑같은 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일목균형표상으로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그어보게 되면요, 이 상승치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국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맞는 음봉이 여러 번 나올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 캔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금리 동결한다 주가 오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금리 동결하면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잦아들지 않고 있거든. 매파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 2번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에 금리 동결해도 한 번 건너뛰고 7월에 한다, 뭐 이런 속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답이 맞을지는 뭐 시간을 두고 더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원달러가 1300원 이탈을 해서 여기에서 1287원에 이 마감을 했습니다. 본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죠. 사실 근데 이 원달러는 정부에서 방어를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근데 요번에도 57억 불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4천억 불 때는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달러가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가 있었죠. 지금 일본과 통화 수합 가능성도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일본은 이 통화 수합을요, 일본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답니다. 미국은 연준이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자네 델런이 통화 수업을 얘기했을 때 그건 우리가 담당이 아니라 연준과 얘기하라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일본 재무부 쪽에서는 그게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통화 수업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뭐 재무부에 뭐 건의를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원달러의 달러와의 통화 수업이 아니라면 사실 엔화의 수업은 한정돼 있죠. 그렇지만 엔화의 수업도 뭐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모습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거는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치까지 올 때까지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1970년 80년대에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했다가 멈췄던 것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강화시켜버리는 문제를 일으켰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거다. 특히 일목균형파 상으로는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제 월봉으로 가보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25일선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 여기에서는 1280원, 그러니까 지금 본장보다 1291원보다 4원으로 내려가는데 본장에서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3000 간다. 주말에 증권가 전망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3000 간다. 이게 이제 왜 나왔을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버리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진입했을 때 이 종목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온 금액이 총 13조 되거든요. 삼성전자에만 11조를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 한 11.5조 정도 들어왔어요. 그럼 나머지 한 2천억 나오는데 2천억은 하이닉스하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기관이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 뭐 이 정도 들어온 거예요. 현대차 1조 3천억. 하이닉스, 삼성 SDI. 예, 삼성 SDI,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4-5 종목에 다 몰렸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퐁당퐁당 들어온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굉장히 왜곡된 시장이거든요. 왜곡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MSCI 그 관찰 대상국에서 편입이 불발됐죠. 우리나라 이제 MSCI에서 거의 뭐 이제 한 4-5년 정도 후에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관찰 대상이 올라가도 2년 정도를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또 1년. 그러니까 한 3-4년 뒤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특히 무역 적자가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도대체 이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이 오르니까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부담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위로 좀 고점을 더 열까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갭상승이 5개가 연장 출현한 상황이라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갭상승 하나 있고요, 여기 갭상승 있고요, 여기 하나, 그렇죠?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메웠네요. 이제 하나, 둘, 그렇죠? 셋, 네 개 정도의 갭상승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 사례도 단기적으로 3-4개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상승 어려웠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시장에는 중요한
변곡주가 될지 아니면 뭐 방향을 더 강화시킬지 한번 지켜보는 한 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